나는이라고 시작되어 말하는 모든 문장들은 당신의 무의식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법칙 중 하나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을 더 가지게 될 것이다. 부족 혹은 풍족 원하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라. 잭 캔필드. 물의 비밀 저장 능력, 뇌의 최대 구성 물질. 인상적인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미사로 모토 교수가 물로 실험을 한 것이죠. 첫 실험은 에비앙 워터를 한 병 두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라고 했어요. 난 네가 싫어. 난 널 증오해. 넌 정말 멍청해. 등을요. 그 후 시험관에 그 물을 얼린 후 얼려진 물을 꺼내 카메라와 현미경으로 관찰했어요. 비난을 받은 물의 결정체가 녹으면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못생긴 검정 기포들이 생성되더군요. 두 번째는 똑같은 종류의 물에게 긍정적인 말을 한 후 그 물을 얼렸죠. 그 물의 결정체는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띠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물은 기억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 몸의 85%는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뇌의 구성 부분은 대부분이 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생리학적으로 당신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병들었어 라고 하면 그 말은 당신을 병들게 할 겁니다. 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묘사한다고만 생각하죠. 나는 아프다 라고요. 사실은 미래의 당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묘사함으로써요.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죠. 그렇기에 잘 사는 사람의 대부분은 완벽한 미래를 상상하고 자신이 미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 미래가 오기도 전에 느끼기 시작해요. 긍정적 마인드?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마음가짐? 당신의 선택 감사하기. 어떻게 긍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행복하고 완벽한 미래를 상상 가능할까요? 그건 선택입니다. 모두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믿음이 보이는 것의 결과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거미에게 물리는 것을 보면 피부는 빨갛게 올라와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 봤으니까요. 하지만 최면으로 우리의 손가락이 불에 달구어진 철이라고 하고 가져다 대면 최면에 걸린 몸은 물집을 생성해요. 마찬가지로 내부의 생각이나 활동 혹은 모든 마음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요? 잘못된 것을 믿으면 우리는 난관에 처할 거니까요. 여기서 제가 느낀 건 제가 지금 믿어야 할 것은 현재의 나를 원하는 나로 만들어줄 것을 믿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이 믿었던 것들이요.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고 성폭행 피해도 당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성공할 것을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죠. 그러므로 믿음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상상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은 부정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같은 힘을 긍정적으로 이용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긍정적 결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모든 생각은 양날의 검이니까요. 꿈에 가깝게 가는 생각 혹은 멀어지는 생각이죠. 사랑 혹은 두려움, 컴퓨터의 이진법처럼 0 아니면 1인 거예요. 뭘 선택할 건가요? 의식을 가지고 선택하세요.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동의를 해버리죠. 그 이유에서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들이 당신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책들이나 세미나 참석, 명상 팟캐스트들을 많이 접하고 자신을 긍정의 틀에 맞추세요. 머지않아 그 긍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버릴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순간 가진 것에 대한 감사.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고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죠. 그저 가지지 못한 것에 몰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영화 시크릿의 조바이텔리의 이야기죠. 그의 인생 바닥이었던 시절 기초 수급 아파트에 살았을 때예요. 책을 한 권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감사하라는 내용이 있더래요.
그는 혼잣말로 도대체 어떤 거에 감사하라는 거야? 가진 거라곤 종이랑 펜밖에 없는데. 그리곤 다시 생각하더니 그래도 감사해야 할 게 있다면 나는 목표를 쓸 수 있는 펜이 있고 러브레터도 보낼 수 있으며 지우개로는 나의 부정적인 믿음을 지울 수 있겠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꿈을 쓰기 시작했을 때 말이죠. 당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의 대처법. 생각대로 말하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남들과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럴 때면 모두는 가진 게 부족하다고 하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부족하다. 당신은 말하는 대로 얻을 테니 결국 더 많은 부족함을 얻겠죠. 그러므로 풍족을 원한다면 가진 것에 더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한 풍족을 느낄 때 나는 충분히 가졌다 라고 말할 때 실제로도 당신은 더 큰 풍족을 얻게 될 겁니다. 사진 명상과 어퍼메이션. 비전보드 사진과 어퍼메이션. 당신의 아침과 저녁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명상을 시작해요. 저의 꿈을 5분 정도 심상화하죠. 작은 카드가 있는데 한쪽에는 제 목표가 반대쪽에는 원하는 목표의 사진이 있습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비전보드이죠. 그림인가요? 아니면 사진인가요? 대부분은 구글에서 사진을 받아 휴대하기 편한 크기로 프린트를 합니다. 그리고 뒷면에 목표를 써놓죠. 몇 년 전 발리로 휴양을 가는 게 목표여서 발리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처럼 뒷면에 어퍼메이션을 읽었죠. 발리에서 20명의 직원과 성공적인 워크숍을 마쳐서 뿌듯하다. 개인의 순수익도 3억을 모두 넘겼다. 그리곤 반대로 돌려 발리 사진을 보며 눈을 감고 발리에 있는 것을 상상했어요. 앞에 바다를 보며 진토닉을 마시는 상상을 했죠. 그리고 작년 워크숍을 발리에서 실제로 했어요. 인생을 풍족하게 하는 행동 연습과 준비물. 불을 끌어당기는 법칙. 그렇다면 모두에게 추천해 주실 인생의 풍족을 불러오는 연습 방법이나 행동이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죠. 제 멘토 중 한 명은 10만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다니라고 했어요.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쓸 필요가 없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몇 천원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는 다른 것이죠. 이것밖에 못 가졌다. 생각을 못하도록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억만장자가 있는 곳. 주식거래소 앞에 가서 그들이 차에 타기 전 풍족이 뭔지 보여줘서 고마워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라더군요. 효과는 있었습니다. 토니 로빈스가 말한 것처럼 성공은 항상 단서를 남긴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단서를 어디엔가 남겼을 테니까요. 더 벌기 위해 더 배우는 거죠. 멘토의 한마디 무의식이라는 GPS. 당신은 인생에 당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해봐요. 신이 로또에 당첨되게 해준다면 어떻게 살고 싶나요? 말리부의 비치하우스에 살면서 유럽 여행을 1년에 5번 가고 싶다. 등 모든 것을 적으세요. 그리고 명상과 상상으로 의도적으로 목표를 빠르게 채워가는 것이죠. 마치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목적지를 정하세요. 마치 GPS 시스템처럼 어디에 있던 가고 싶은 곳을 정하면 그 GPS 시스템이 가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차가 출발 후 어느 경로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GPS를 믿고 우회전, 좌회전 따라가는 거죠. 무의식도 GPS와 마찬가지예요. 목표로 향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GPS 시스템이고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목적지로 설정한다면 길을 찾아 데려다 줄 겁니다.